안녕하세요. 준스토리의 준우입니다. 오늘의 준스토리는 네 번째 걸크 스토리의 주인공은 르네상스 시대의 여걸 카테리나 스포르차입니다. Katerina! Katerina Sforza! I know you're in there! I have something you may want back! Are you missing any children? Ludovico! And Gecko, at your service! Basta! Where are my children? Let them go! Of course, Signora. We'll happily give them back for something of yours. A certain map? See, a certain apple indeed. Or shall I slice your baby's neck's ear to... Bastardi! You think you can threaten me? I'll give you nothing! You want my children? Take them! I have the instrument to make more! 카테리나 스포르차는 이탈리아 명문 가문인 스포르차 가문의 그 여성 영주였는데요.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이탈리아 반도는 그 다양한 국가로 이렇게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 도시들은 지역별로 그 특징들이 모두 달랐는데요. 나폴리는 왕국이, 그 로마는 교황청, 그 베네치아는 공화국, 그리고 밀라노는 밀라노 공국이라고 해서 귀족 가문이 다스렸는데요. 원래 밀라노는 비스콘틴 가문의 그 영지였다가 시간을 흘러 스포르차 가문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포르차 가문이 다른 가문들하고는 조금 약간 좀 차이점이 있어요. 원래 스포르차 가문은 이런 다른 가문처럼 귀족 출신이 아니라 그 농민이었다고 해요. 무치오 마텐돌로라는 그 농민이 하루는 산적들에게 납치를 당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능력도 있고 좀 이렇게 말빨도 세고 이렇게 다양한 좀 리더십이 있었는지 그 산적단의 두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산적들을 이렇게 설득을 한 거죠. 야, 언제까지 이렇게 산적질하면서 살아갈래? 산적이라는 게 뭐 맨날 이렇게 부자들만 가는 게 아니지 않냐.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좀 돈 많은 사람 지나가는 거고, 그 전까지는 뭐 굶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가 토벌단 와서 토벌이랑 당하면은 이거 다 같이 죽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우리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소득원을 쌓는 차라리 직업을 갖자. 그게 바로 용병단이었습니다. 그런 무치오가 죽은 후에 아들인 프란체스코 스포르차가 그 자리를 이어받고 더욱더 승리를 하면서 그 용병대는 그 부와 세력을 키우게 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밀라노 지역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문의 후손인 카트리나 스포르차는 교환 식스토 4세의 조카. 근데 이게 아들이라는 설도 있어요. 당시에는 이제 교황이나 좀 이렇게 신부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몰래 아들을 낳고 이렇게 뭐 조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 친척으로 이렇게 속이는 경우가 종종 많았거든요. 교환 식스토 4세의 조카인 지룰라모 리아이모와의 결혼을 통해서 이몰라와 포를라 지역의 지배권을 얻게 됩니다. 이후 그 교황이 죽은 이후에 스포르차 카테리나는 로마로 진군해서 그 교황청 협박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몰라와 포를라 그 지역의 영구적인 그 지배권을 다시 한번 확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반란이 일어나서 남편이 죽게 되고 그녀와 그녀 아이들은 그 반란군에 납치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 카테리나는 그 반란군에게 아이들을 두고 갈 테니 내가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내가 원래 부하들에게 항복을 하도록 권유를 하겠다고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반란군을 빡이 친 거죠. 그래서 분노한 반란군들이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이때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온 거죠. 그때 그 카테리나가 치마를 걷어올리고 나는 이것만 있으면은 아이 따위는 얼마든지 낳을 수 있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패기를 보이니까 오히려 이제 반란군들이 좀 기세가 많이 줄어든 거죠.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쫄은 거죠. 한마디로. 이 유명한 장면이 그 게임 어쌔신 크리드 2의 이 에피소드가 담겨 있는데요. 이후에 삼촌인 밀라노 공작 루도비코 스포르차의 구원으로 그 반란은 진압하게 되었고 이 용맹했던 이 일이 전 유럽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일로 그녀는 이탈리아의 제일이다, 프리마돈나 디탈리아 그런 별칭을 얻게 되는데요. 실제로도 굉장히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 이탈리아에 다녀온 사람들의 그 인사말 중에 하나가 카타리나 부인은 여전히 아름다우신가, 이런 말이 좀 인사말로 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녀는 그녀의 미모와 배짱만큼 그 정치력은 뛰어나지 못했는데요. 그 가혹한 세금과 좀 엄정한 그 벌로 인해서 백성들의 그 민심을 얻지 못하면은 군사적으로도 그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녀는 항상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좀 이렇게 좀 뭐라 하지 운수가 사나워서 좀 이게 인생 박복해서인지 남편들이 차례로 자꾸 죽어요. 이게 좀 암살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그 병들어 병사로 죽기도 하고요. 결국 믿을 거는 나밖에 없다. 그런 이제 좀 불안감에서 그 좀 이렇게 가혹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1499년 그 체사레 보르자라는 그 인물이 그녀가 있는 포를린 지역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체사레 보르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모델이 되는 사람인데요.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야심만만한 젊은 군주는 카트리나의 군대 위에 병력이라든지 병참, 보급, 전투 능력 모든 것이 뛰어났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좀 여성하고 싸우는 게 좀 약간 좀 그랬는지 1차로 항복사절을 보냅니다. 당연히 부인은 거절을 하고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부인의 배짱이 좀 대단해서 대포 아래 대포를 좀 천천히 쏘는 게 어떠냐. 당신의 불알이 터지지 않도록 좀 대포를 천천히 쏘아라. 이런 문구를 적은 포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봐도 카트리나 쪽이 약간 불리하다 보니까 그녀는 계략을 쓰게 되는데요. 체사레에게 보내서 강화 회의를 하자. 그래서 한번 만나자 이렇게 말을 해서 체사레가 성까지 가까이 오니까 그 성 위에 있던 그 카트리나 부인이 말을 한 거죠. 이거 좀 가까이 만나서 대화를 해야지 멀리서 잘 안 들린다. 당신이 내 성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체사레가 이제 큰 의심 안 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녀의 부하들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원래 그녀는 이제 그 체사레를 인질로 잡을 생각이었는데 그 체사레가 충분히 건너기 전에 미리 독익으로 얼린 거예요. 그러니까 독익으로 올라간 소리 듣고 체사레가 빨리 이제 몸을 빼내가지고 진지로 돌아가게 되고 그 계략은 실패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체사레는 공격을 하게 되고 때마침 카트리나 부인의 부하들이 또 배신을 하게 돼가지고 카트리나 부인의 성은 결국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1500년 1월 12일의 일이었는데요. 체사레는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 정중하게 말을 한 거죠. 이제 당신은 내 포로가 되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튿날까지 그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카트리나 부인은 그 체사레보다 12살 연상이었다고 하는데 체사레도 마찬가지로 그녀의 열렬한 팬이었고 그녀를 갖고 싶었던 것이었죠. 이 일이 다른 나라에 알려져서 이 일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 큰 비난을 받게 됐지만은 체사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고 또 재밌는 것이 카트리나 부인도 이 일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이튿날 그 방을 나오면서 어차피 네가 하도 이쁘장해서 한번 내가 해보려고 했다. 이런 당당한 말을 남기면서 그런 패기를 보이면서 그 방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이제 37살이었는데요. 이후로도 그녀는 다시 그 성을 되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은 아무래도 백성들의 그 민심을 얻지 못해서인지 번번이 실패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종교에 귀의를 해서 피렌체에 있는 산 로렌조 성당에서 살다가 조용히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그녀에게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 가는 것이 어쩌면 그녀에게도 다행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남편인 조반니 디 메디치에게서 유명한 용병대장인 조반니를 낳게 되는데요. 근데 이 양반도 이제 어머니를 닮아서인지 한성과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조반니에 관한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는 이탈리아 영화로 만들어져서 그 무기의 기능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그의 일대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시오나 나나미는 그 르네상스의 여인들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르네상스 시절에 4명의 이렇게 걸출한 여인들을 소개했는데요. 그 카타리나 스포르차 그 인물 때문에 이 책을 지었다고 그런 말을 남기도 했습니다. 어쌔신 크리드가 2009년에 나온 게임인데요. 이 게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캐릭터 카타리나 스포르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